제가 26살부터 재테크 공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덕분에 5년 만에 신자산 30억을 만들고 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총 5가지 방법을 설명해드리려 합니다. 핑크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세상 부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회초년생 2030 직장인분들 대상으로 해서 강연을 다니고 있어요.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제가 사회초년생이고 돈을 모으고 있는데 어떻게 돈을 모아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이나 재테크 공부는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이 나왔었어요. 누구나 다 이렇게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지만 역시 처음이 제일 힘들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항상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처음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던 26살 이제 그때를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아, 내가 그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제가 26살로 돌아가서 부동산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총 5가지 방법을 설명해드리려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특강이나 세미나, 뭐 3시간, 4시간짜리 긴 특강 말고요, 1시간짜리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특강이나 세미나를 한 번씩 꼭 가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저도 재테크를 본격적으로 입문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특강, 세미나에 참석하게 된 덕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구 남친, 현 남편이었던 분이 사실 이제 먼저 재테크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재테크? 이제 막 돈 벌기 시작했는데 지금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맨날 데이트 하는 것도 지겨우니까 한번 이제 세미나를 가자고 해서 같이 따라갔는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 저의 인생을 바꿔준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월세, 현금흐름을 만드는 거에 대한 주제로 특강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객석이 한 300석 정도 됐었는데 자리가 꽉 찰 정도로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또 심지어 제 나이 또래인 분들도 꽤 많이 계셨어요. 그거 보면서 나도 한번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해서 굉장히 열심히 세미나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프라인 특강을 한번 가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그 현장감이 주는 긍정적인 긴장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뭔가 주변에 앉으신 분들, 열심히 세미나 들으시는 분들을 보면서 또 좋은 자극을 얻게 되는 그런 좋은 계기로도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시간 되실 때 온라인 특강도 좋고요, 오프라인 특강도 꼭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런 특강은 어디서 어떻게 검색해서 갈 수 있나요? 라고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처음 내면은 저자 특강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재테크 채널 구독을 하시면은 그런 이제 공지가 간혹가다 뜨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관심 가지고 추가해 놓으셨다가 신청하셔서 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희 핑크TV 같은 경우에도 종종 신간이 나오거나 오프라인 특강 같은 거를 공지를 하기도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 꼭 구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명확한 목표와 동기부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제 앞에서 얘기 드렸던 특강이나 세미나를 다녀오고 나면은 그 당일날은 이런 내가 모르는 세계도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뭔가 찾아보고 열심히 하게 되는데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한 이틀, 3일만 지나도 그 의욕이 확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 바로 중요한 게 저는 명확한 동기부여와 목표 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 부동산 투자를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올해 경매로 낙찰을 받거나 아니면 일반 매매로 아파트 한 건 매입하기, 이런 목표를 설정을 했었거든요. 목표를 설정을 하는 그 이유에 대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26살이었기 때문에 당장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목표까지는 아니었지만 내가 그래도 자산을 빨리 일구게 되면은 제가 그토록 원하는 퇴사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뭐 정답이 없거든요. 당장 내년에 결혼할 예정이라서 내 집 마련 반드시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저처럼 내 집 마련이 급하지 않은 미혼이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자산을 쌓아 나가면서 퇴사가 목표이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또 하나의 그런 목표가 생기실 수도 있고, 곧 있으면 은퇴를 앞두고 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빨리 모아야 된다, 그런 이제 수익형 부동산, 월세, 현금 흐름이 나오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걸 목표로 삼으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나의 상황에 맞게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목표
목표를 세우고 나면은 적절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종잣돈이 많지가 않았어요. 2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투자를 해서 적든 많든 수익이 나면은 무조건 해외여행을 갔다 오자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만 하더라도 해외여행을 다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었어요. 저는 이제 그 당시 한참 종잣돈을 모은다고 어머니한테 사실 막 용돈 챙겨드리는 것도 변변치 않고 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뭔가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을 하면은 그 수익으로 꼭 한번 어머니를 모시고 해외여행을 갔다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 목표를 이뤘습니다. 첫 수익이 한 500만 원 정도 났었는데 그 중에서 일부 수익 난 거 가지고 저희 어머니랑 그때 이제 태국 방콕 파타야 여행을 갔다 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여행에 대해서 뭐 돈을 그렇게 많이 번 것도 아닌데 그렇게 비싼 보상을 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저는 부동산 투자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명확한 동기부여를 심어줬던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처음 해외여행 가셔가지고 기뻐하셨던 모습이 지금도 굉장히 생생하거든요. 아, 내가 더 빨리 성공해서 어머니한테 해드리고 싶은 거 자유롭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아무튼 뭐 이건 사람마다 또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처럼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갔다 올 수 있고 아니면 본인이 평소에 관심 있게 눈여겨봤던 과하진 않더라도 가고 싶었던 호텔에 1박 투숙을 한다던가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도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이뤄나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공부 계획을 세우는 건데요. 저는 직장을 그 당시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씩 최소한 공부하자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내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어느 때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은 출근하기 전일 수도 있고 조용하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 시간이 저녁인 분들도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퇴근하고 나서 일단 체력이 바닥이 나요. 집에 오자마자 밥 먹고 거의 막 뻗어서 잠을 잤던 기억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재테크 공부를 하자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제가 보통 9시까지 출근을 하면은 한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항상 기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5분, 10분씩 땡겼어요. 그래서 5시 반까지 일어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3교대를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프리랜서라서 수면 시간이 조금 불규칙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분명히 내가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대가 저마다 각기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아침 시간이 잘 받아서 그렇게 했던 거고 꼭 저처럼 미라클 모닝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점심시간 아니면 저녁 시간 만약 그마저도 안 되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매일매일 공부하는 시간을 30분이라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시간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매일매일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평일에는 저희 회사 회의실에서 항상 아침에 남들보다 좀 일찍 출근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7시에 회사에 도착을 하면은 한 8시 반까지 그래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공부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했었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좋은 점이 저는 이제 회사에 맨날 일찍 오니까 회사 임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러 제가 일찍 회사에 온 건 아니지만은 공대리 뭐 열심히 하는구만 이렇게 막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패턴이 잘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퇴근하고 공부하는 게 잘 된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하셔도 되는데 사실 집에서 공부를 집중해서 하기란 쉽진 않죠. 여러 가지 유혹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카페에 가시거나 아니면은 요즘 독서실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독서실 끊어서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서 주기적으로 계속 공부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영상 추천입니다. 요즘 재테크를 특히 유튜브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추천하고 싶은 유튜브 영상을 얘기하자면 우선 EBS 자본주의. 저는 이거를 주기적으로 한 번씩 보거든요. 제가 이제 재테크, 이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봤던 영상인데요. 기본적으로 재테크를 뭐 어떻게 하느냐 보다도 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회사 생활하면서 돈을 벌고 저축해서 그 돈으로 집을 사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구나. 내가 어쨌든 이 자본주의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 자본소득, 부동산 투자라는 여러 가지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굴려야지만 이 자본주의에 살아남을 수 있구나라는 어떤 굉장히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그런 영상이었어요. 내가 단순히 지금 열심히 월급쟁이로 살아가는 것만이 답은 아니겠구나라는 어떤 저의 생각의 전환을 바꿔주었던 그런 영상이었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나온 지가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지금 보면은 약간 옛날 영상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 조회수도 높고 그 당시에 굉장히 히트를 한 그런 다큐멘터리 때문에 최근에 올해 들어서 새롭게 리뉴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목은 돈의 얼굴이라고 해서 기존 5부작에서 총 6부작으로 늘어났어요. 이것도 돈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자본주의 같은 경우에 옛날 사례를 들었다면 이 돈의 얼굴 다큐멘터리 시리즈는 최신 사례를 좀 더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책 읽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평소에 책을 잘 안 읽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책 읽기를 그다지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 특히 20대 분들 보면은 책보다는 영상이 익숙한 시대라고 하잖아요. 내가 평소에 책을 잘 읽지도 않는데 재테크를 책으로 접한다? 이건 재테크에 관심을 좀 멀리 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평소에 좀 책을 읽는 편이다. 뭐 한 달에, 뭐 2달에 한 권이라도 내가 책을 읽는 편이다 하는 분들한테만 권해드리는 방법입니다. 제가 재테크 부동산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접했던 책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레버리지라는 책인데요. 저는 이 레버리지라는 책을 읽으면서 내가 어떤 거를 레버리지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것만 레버리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주었던 그런 책이 바로 이 레버리지라는 책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파트너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부동산 스터디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공부를 시작한 이후로 스터디를 단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스터디에서 만났던 동료들이랑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투자 관련된 얘기도 하고 서로 좋은 정보도 공유하면서 제가 그만큼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듣거나 뭔가 재테크에 하는 데 있어서 돈을 쓰는 것 자체도 일종의 레버리지가 될 수 있구나. 주변에 보면은 이런 재테크 강의, 부동산 강의 들을 때 돈 쓰는 게 좀 아깝다라고 막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 레버리지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 강의를 듣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노하우를 가장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구나라는 인식의 전환을 하게 됐던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라는 책을 읽으면서 인적 레버리지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노하우를 얻는 것 또한 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책을 봐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굉장히 다양한 책들을 얘기 드릴 수도 있지만 이 레버리지라는 책을 먼저 읽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반응이 좋으면 책 관련된 추천 영상을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재테크를 제가 26살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재테크 공부 방법 총 5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우선 첫 번째로 재테크 특강이나 세미나를 듣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명확한 동기부여 그리고 목표가 중요하다. 그에 걸맞는 나에게 보상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세 번째로 환경 설정, 내가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대와 장소를 빠르게 찾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영상 시청하기, EBS 다큐멘터리 자본주의와 돈의 얼굴이라는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책 읽기, 대표적으로 레버리지라는 책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제가 26살부터 이렇게 재테크 공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덕분에 5년 만에 순자산 30억을 만들고 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또 자세한 얘기는 위에 보이시는 영상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